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극대극소하고 그래프라고 하는 단원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 했었고, 이제 미분계수나 도함수 이런 거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거 이런 거 했었는데, 접선 방정식은 크게 네 종류.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그 다음에 공통접선, 두 곡선이 있어서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애들. 근데 그게 공통접선에는 또 두 가지 유형, 두 곡선이 접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곡선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이제 크게 다섯 종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유형인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요거는 접선을 하나밖에 그을 수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시계 형태에 따라서 접선이 개수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이유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점에서 그은 접선은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 접선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요 곡선의 요 부분에서 이 곡선이 휘어진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 그 다음에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바뀔 거고, 다시 양수가 됐다가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양수로 바뀌겠네,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이제 기울기는 이제 접선 같은 거를 계속 관찰하는 이유는 각 점에서 접선 방정식을 이렇게 알아내서 휘어진 정도를 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하나하나 특히 한 점에서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그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이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들 몇 개를 이제 골라서 그 중에서 체크를 할 건데,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얘가 계속 증가하다가 한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 점을 지나면서 바로 감소 상태로 바뀔 거고, 다시 아래로 쭉 감소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푹 꺼져 있는 요 점을 딱 지나는 순간 다시 증가 상태로 이렇게 바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볼록 솟아 있는 이런 점들, 푹 꺼져 있는 이런 점들을 이제 통틀어서 극점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를 크다라고 해서 극대점 이렇게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을 극소점 이렇게 부를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극대와 극소는 이제 이런 점들을 일단 의미하고 있다라고 알면 되고, 물론 이제 엄밀한 정의로 언급을 한 건 아니고 대충 그래프 개형에서 이런 상태가 된다 정도로만 일단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거고, 이제 이 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겠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르게 관찰을 해보면 얘는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형태를 보면 위로 볼록한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선 증가, 여기선 감소인데 이 부분은 아래로 볼록 이런 상태가 되겠네. 자, 그러면 위로 볼록한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래로 볼록한 상태로 이렇게 변신을 하겠네. 자, 이렇게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변곡점 이렇게 부를 거야, 이름. 자, 그래서 늘 강조를 하지만 항상 이런 단어들, 이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을 이제 어떻게 찾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극소점과 극대점과 변곡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으면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 윤곽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다른 제목이 이제 그래프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극대, 극소, 변곡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제 전체 이 단원의 목적은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 2차 함수라든지 뭐 1차 함수 이런 그래프는 많이들 그려봐서 아주 쉽게 그릴 텐데,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보다 좀 더 복잡한 3차 함수라든지 4차 함수라든지 혹은 5차 함수라까지 이제 그런 애들의 그래프 윤곽선을 이제 그리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이제 하나씩 들어갈 건데, 요거를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일단 예전에도 한번 수원에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분화해서 들어갈 거야. 자, 다항함수의 그래프. 다항함수라고 하면 당연히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뭐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가다가 n차 함수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다항함수라고 하면 일단 fx라고 하는 함수가 차수가 존재를 해서 최고 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하고 x의 n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n차 다항식이 될 거고 n차항의 개수는 a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n 차수가 변할 때마다 그래프 형태가 달라질 거고 최고 차항의 개수인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겠네. 뭐 예를 들어서 n이 1이라면 n이 1이라면 1차 함수인데 그럼 직선이잖아. 직선인데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a가 함수라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잖아. 이 n이 2라면 2차 함수니까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일단 이제 원칙부터 하나 기억을 해둡시다. 원칙이 뭐냐면 차수가 1 커질 때마다 왼쪽에서 꺾인다. 차수가 하나 커질 때마다 왼쪽에서 꺾인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봅시다. 일단 차수부터 보면 n의 값을 먼저 관찰을 해보면 n이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2인 경우도 있을 거고 3인 경우도 있을 거고 또 4인 경우도 있을 거고 5인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나는 거고 차수가 무한히 올라갈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요 극대극소와 그래프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이제 주로 다루는 게 한 80%는 요 3차 함수 그 다음에 나머지의 나머지 15% 정도는 요거. 그리고 극히 일부분이 이제 5차 함수. 그리고 6차 이상은 다루지 않는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되는데, 자, 차수가 1 커질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왼쪽에서 꺾인다. 자, 그래서 일단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자. 자, A가 양수라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왼쪽에서 꺾인다 그랬네? 차수가 하나 커졌잖아?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겠네? 그래서 앞에 차수가 그려지다가 왼쪽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또 2차 함수가 그려지다가 왼쪽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고 4차 함수의 그래프도 얘가 그려지다가 왼쪽에서 꺾인다, 이렇게. 자, 5차 함수의 그래프도 얘가 그려지다가 왼쪽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지. 알겠지? 자, 일단 그래서 차수가 하나 커질 때마다 이렇게 꺾여 나간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넣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단에선 요 두 가지 형태는 보자마자 머릿속에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아채야 돼. 자, 그런데 우리 이제 2차 함수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 그래서 1차 항의 개수라든지 상수항의 이제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폭이 좁아지기도 하고 아주 납작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도 아주 완만하게 길쭉하게, 특히 3차 함수 이런 애가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요 점과 요 점이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상태라면 그러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겠네. 자, 그래서 얘가 그려지다가 왼쪽에서 이렇게 꺾인다. 그 다음에 3차 함수도 마찬가지겠네. 그려지다가 왼쪽에서 꺾인다. 그 다음에 얘도 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왼쪽에서 이렇게 꺾인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왼쪽에서 이렇게 한 번 더 꺾인다. 오케이? 차수가 올라갈 때마다 항상 왼쪽에서 꺾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요 위아래 보면 상하로 대칭을 시킨 꼴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치? 위아래를 이렇게 샥 뒤집었다. 그치?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게 3차 함수라고 그랬는데 3차 함수도
요렇게 생긴 그래프 최고차이 계속 양수라면 이게 이제 기본꼴인데, 이제 아까 특이한 점, 이런 점이 극소점, 이런 점이 극대점,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성이 바뀌는 변곡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의 사이가, 좌표, X좌표들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Y좌표도 뭐 폭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네. 이제 그래프 개형이 막 이제 요동을 치는 거야. 이제 다른 계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극대가 여기 있고, 극소가 여기 있고, 변곡점이 여기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이 아주 가까워지다가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아예 세 점이 극대와 극소점과 변곡점이 몽땅 만나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더 이런 점조차도 존재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되고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인데 얘는 관통을 하고 있지만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될 거고, 얘가 위아래로 더 늘어나서 이런 점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계수의 형태에 따라서 근데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애들이 3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봅시다. 자.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이렇게 돼 있네. 자, 여기서 책을 보면 증가함수. 증가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죠? 자, 여기서 정역에 있는 두 원소 x1과 x2가 있는데 x1보다 x2가 크다일 때 y좌표인 fx1과 fx2의 대소 관계가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얘가 증가 함수를 나타내는 수식이 되겠네. 그래서 요 수식은 보자마자 증가 함수다라는 걸 증가 함수를 의미한다라는 걸 바로 알아채야 되겠네. 자,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 위로 향하게 되겠지. 이렇게 성립하는 구간에서는. 자, 그 다음에 x좌표가 이런 대소 관계, 즉 x좌표가 지금 커졌는데 y좌표의 대소 비교를 했더니 반대 방향이 됐어. 그러면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겠네. x가 커지면 y좌표는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돼서 걔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네. 자, 그리고 또 y 이꼴 fx가 x 이꼴 a 한 점에서 증가 상태다라고 하면, 이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지금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정의역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있어서 x1과 x2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x좌표가 커지면 x좌표가 커졌을 때 y좌표도 커지면, 그러면 우리는 증가한다고 얘기했고, x좌표가 커질 때 y좌표가 작아지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이제 x좌표가 비교 대상이 없잖아. 단 한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미분을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태야.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이제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할 건데, 당연히 이제 미분을 해서 할 건데, 그냥 x1과 x2의 대소 비교하고 fx1과 fx2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판단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딱 원론적으로 한 점에서 증가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뭐냐면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f a 마이너스 h f a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요런 대소 관계가 성립을 하면
이것이면 우리는 한 점에서 증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충분히 작은 양수 h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 충분히 작은 양수, 아주 작은 양수 h, 무한소 제로, 양의 무한소 제로 정도까지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은 거의 이제 뭐 자극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고 우극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구간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점점 작게 잡아도 이런 대서관계가 항상 성립을 하겠죠. 이 한 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한 점에서 증가 상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 이꼴 fx가 x 이꼴 a에서 감소 상태다. 자, 얘는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하면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까요? a-h fa f에 a 플러스 h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네. 알겠지? 네. 응. 자, 그래서 썼니? 자, 그럼 이제 좀 전에 어떤 특정한 한 점에서 증가 상태가 되느냐, 감소 상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상태에서 왼쪽에서 한번 꺾였으니까 이거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미분 요 단원에서 궁금한 건 미분을 이용해서 요런 점과 요런 점과 요런 점들을 이제 엄밀하게 찾아내고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까지가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요런 점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런 점. 자, 이게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되는 애가 이제 극대점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되는 애가 극소점 이렇게 불렀죠. 자, 그런데 극대점을 가만히 보면 왼쪽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오른쪽에서는 감소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극대점에서 만약에 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x 이꼴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곡선을 y 이꼴 fx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f에 a-h fa f a 플러스 h f에 a-h f에 a f에 a 플러스 h 얘가 자, 이걸 만족하면 한 점 x 이꼴 a에서 증가 상태, 얘를 만족하면 한 점 x 이꼴 a에서 감소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h가 제 아무리 작아져도 여기 근방에서 이렇게 구간을 잡으면 얘도 성립하지 않고 얘도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런 점들은 지금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닌 점이죠. 자, 그런데 명백한 건 뭐가 있냐면 얘보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왼쪽으로 가도 어떤 점을 잡든 그 한 점에서는 증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조금만 가더라도 그 점에서는 감소 상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점의 특징이 뭐냐면 좌우에서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뀐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요 녀석을 보면 얘도 좌우에서 아주 미세하게 구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얘도 성립하지 않고 얘도 성립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극소점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이번엔 x 이꼴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역시 a 대신에 b를 집어넣어도 이 식도 성립하지 않고 이 식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위에서 여기서 따졌던 거 마찬가지로 요 점을 기준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감소 상태고 그 점들은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가면 그 점들은 전부 증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요 극소점이라고 써놓은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감소 상태인 점이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증가 상태 인 점이 이제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극대점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고 극소점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수식적으로 엄밀한 정의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책에 다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증가 감소 이런 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에 보면 한점에서에 대한 언급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엄밀한 정의 이해를 위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그젬플을 잠깐 봅시다. fx가 x제곱 아주 쉬운 2차 함수죠. 그 다음에 반닫힌 구간이죠. 그 정의역이 즉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2차 함수 그래프 누구나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선 증가하죠. 사실은 왼쪽에선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증가 감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했는데 이 단원 전체의 제목이 미분이죠. 미분. 그래서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증가, 감소 이런 거를 이제 판정을 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극대점이나 극소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겠죠. 자, 이제 미분을 이제 슬슬 이용 한번 해봅시다. 자, 제목 2번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정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함수 fx가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걔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 등식을 만족하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가지는 미분계수 NC가 x좌표 C가 열린 구간 x1, x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를 하겠죠. 자, 그때 임의 x에 대해서 부호에 따라서 F'X의 부호에 따라서, F'X가 이제 사실상 요거를 의미하겠죠. 부호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F'X가 0인 경우, 열린 구간 전체에서 0보다 큰 경우, 그러면 얘가 F'C가 0보다 크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X2가 아까 X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부호하고 요거의 부호는 지금 일치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계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증가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얘기하면 또 0보다 작은 경우를 또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가 0보다 작아요. 근데 얘랑 같은 값을 가진데 분모가 어떻게 돼요? 양수죠, 분모는. x2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x2-x1. 근데 0보다 작대. 그러면 fx2가 fx1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이거는 감소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죠? 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F'X가 0보다 크다이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증가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증가하고 있죠. 접선의 길이가 결국 이제 도함수의 함수값이잖아. 미분계수. 접선의 길이가 누가 봐도 양수죠. 증가하면. 그 다음에 감소하는 상태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음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F'X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겨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하나 눈치를 채야 되겠네. F'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극점이 될 수밖에 없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처럼 이제 다항함수, 3차 함수처럼 아주 매끄러운 곡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극대점은 미분계수가 제로, 극소점도 미분계수가 제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x좌표들이 이제 그러면 극점의 후보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거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그젬플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있는데 x가 1보다 크다 해서 1보다 큰 x에 대해서 미분을 했더니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열린 구간 1 무한대에서 증가한다. 1보다 큰 모든 실수에서 이 fx라는 함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2차 함수니까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그래프 그려서 1의 오른쪽에선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맨 마지막에 정리가 돼 있네.
f'x가 0보다 크면 함수 fx는 증가한다. f'x가 0보다 작으면 함수 fx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근데 여기 이제 별표를 크게 쳐두세요. 플러스에다가 1번. 그래서 위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fx가 x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러면 얘는 모든 실수를 나타낸다 그랬고요. 여기서 x3승은 x가 커지면 그러니까 x가 커지면 y도 커져서 x3승은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얘가 이제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지만 미분을 해보니까 3x제곱이에요. 그래서 f'0는 0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역은 증가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역인데 0 이꼴 제로가 되는 에너지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역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쓰는데 fx가 증가이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거고요. fx가 감소이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없던 등호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0인 것까지는 허용이 되겠지만 0보다 작은 건 허용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감소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0으로 바뀌면 없던 등호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함수의 이제 극대와 극소 계속 언급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자, fx가 x 이퀄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의 값이 가장 큰 경우와 가장 작은 경우를 알아보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감소를 했죠. 그래서 요 점을 극대점이다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요 점이 당연히 극소점이겠죠. 바로 아래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원래는 여러분들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 한 5, 6년 전이죠. 그때는 정확하게 이제 요런 애들만 극대점, 극소점 이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런 애들만. 자,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정의가 약간 웃기게 돼 있어요. 문장으로 써져 있는 정의가. 뭐냐면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자,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그러니까 아이고, 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모든 x에 대해서 fa가 요게 성립한다이면 x 이퀄 a에서 극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생긴 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a를 기준으로 해서 x 이퀄 a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어떻게 잡아도 얘가 크죠?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극대가 되겠죠. 극대.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놈.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즉 요만큼은 상수함수처럼 생겼다. x축과 평행한 상수함수처럼 생긴 거예요. 요만큼은.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x 이퀄 a라고 하는 점이었다면 구간을 이렇게 딱 끊어서 잡으면 얘도 이게 다 성립해버리죠. 맞죠? 작거나 같다. 등호가 붙었으니까 성립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도 극대인데 옆에 있는 이런 점들이 다 극대점이 되는 거죠. 그럼 극대점들이 무수히 많겠네.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도 다 이제 이 정의에서는 극대라고 이제 취급을 해요. 엄밀한 정의에서는. 알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지금 정의 자체가 좀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벌써 정의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수록이 된 지가 벌써 한 5, 6년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학교 내신에, 이걸 알아야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학교 내신에 출제가 되는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학교 수학 선생님들도 짜증나겠죠. 저희가 뭐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렇게 생긴 놈들이 이제 거의 이제 내신이나 뭐 전국 모의고사나 수능에까지 필요한 애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극대를 나타내는 애였고요. 그 다음에 또 fx가 fa보다 이번엔 작거나 같다.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x 이퀄 a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형태, 가장 작거나 같은 형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정의가 x 이퀄 a에서 극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요런 점이겠죠. 이렇게 생긴 놈들. 그럼 요 점이 극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뻗어나갔어. 그죠? 그럼 요런 점들, 요 이후의 모든 점들, 이런 애들, 얘들도 다 어떻게 돼?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건 얘처럼 이제 딱 한 점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온다. 알겠죠?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극대와 극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등호가 붙어서 이제 꼭 이제 한 점 불룩 솟아 있는 그런 점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생긴 놈도 극대가 될 수 있다. 이 정의에서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얘를 한 점에서 극대라고 부르고, 그때 y 좌표들, y의 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점의 좌표 a, fa를 극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a, fa 이 녀석은 극대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를 만족하면 x 이퀄 b에서 극소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함수값 얘를 극소값 y 값을 극소값이다라고 부를 거고, 당연히 b, fb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극소점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극값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극대점과 극소점을 합쳐서 극점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문제 속에서 모든 극점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좌표 a, fa, b, fb 이런 형태로 써야 되고, 모든 극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fa, fb 이런 애들을 구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맨 밑에 이제 극대값은 그 일부분의 구간에서 가장 큰 놈이고, 극소값은 일부분의 구간에서 가장 작은 놈인데, 여기 바로 밑에 써 있죠.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작은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네. 자, 왜냐하면 극대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래프가. 그럼 얘는 분명히 극대죠. 근데 얘는 극소란 말이야. 극소가 극대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잘랐을 때 그 일부분에서만 가장 크면 극대, 그 일부분에서만 가장 작으면 극소, 이렇게 이제 부르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봅시다. 아까 계속 언급해 왔던 거죠.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 극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f'x가 0보다 크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f'x가 0이겠죠. 맞죠? 자, 그래서 요 경우는 이 극대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겠네. 뭐냐면 a니까 x 이꼴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f'a가 일단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x의 부호가 x 이꼴 a의 좌우에서 증가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극소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죠. 그리고 fx는 딱 봐도 매끄러우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x equal a에서 극소다 라고 하고요. 즉 이제 x가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얘도 사실 이게 하나 추가가 되면 좋겠네.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또 첫 번째로 접선의 길이가 0이죠. 그래서 f'a가 0이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f'x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x equal a의 좌우에서 어떻게 변해요? 음에서 양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현재 이게 지금 그림이 딱 매끄러워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f'a가 제로, 그 다음에 그 점의 좌우에서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즉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 f'a가 0이고 좌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극점이. 미분 불가능한 점도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바로 밑에 이그젠플에 fx equal 절대값 x-1 이렇게 돼 있죠. 자, 절대값 x-1은 그래프가 이렇게 샥 꺾여 있죠. 뾰족하죠, 뾰족. 자, 그러면 예전에 이제 그 미분계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는 점은 접선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죠, 일단. 그래서 안 되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f'a가 0이다, f'a가 0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지만 정의로 생각해 보면 요런 점은 요 근방에서 가장 작죠. 그래서 정의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극소예요. 이런 애들도 극소라고 취급을 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얘도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도 얘는 극대라고 이제 취급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뾰족한 애들 뭐라고 부른다? 뾰족한 애들 점을 뭐라고 부른다? 이 뾰족한 점을 뾰족점 이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뾰족점이라는 용어보다는 첨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다라고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등장을 하면 극점을 구할 때 이제 f'x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좌우에서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면 되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존재를 한다면, 즉 첨점이 존재한다면 그 첨점에서 이제 극점의 정이 있었죠. 정이. 그 일부분의 구간에서 가장 작은가 혹은 가장 큰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첨점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존재할 수 있는 함수라면 반드시 첨점에서 극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사실 이제 2번은 좀 전에 이제 그래프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 다 한꺼번에 사실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과 미분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미분계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극값과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다 얘기했죠. 극대점이든 극소점이든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극점은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됐었고,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이거죠. 극값과 미분계수.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 equal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뭐였어요? 저렇게 해서 이걸 만족하는 결국 a를 찾은 다음에 a의 좌우에서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런 걸 관찰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에서도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첨점, 아까 얘기한 뾰족점, 이런 애들이 이제 극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의 판정이라고 했죠. 자, 아까 계속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기서 여기를 주목하세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라고 되어 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a가 0이고 f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가 되는 거죠. 반대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네, 요게 이제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초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 요거. 예, 지저분한 표가 지금 그려져 있죠. 지저분한 표. 증감표라고 부를 거예요, 이 녀석을. 증감표. 알겠죠? 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라고 돼 있죠.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저거를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요거죠.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극점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f'x 얘를 먼저 구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구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요거 이꼴 0이 되는 여기 되는 x 값들을 찾는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순서가 이거죠. 극점 찾는 순서. 얘가 f'x 이꼴 0인 x를 찾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x좌표가 뭐가 돼요? 이걸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하고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감표를 작성한다. 증감표 작성. 근데 사실 증감표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이기 때문에 작성을 이제 해보셔야 되고, 가끔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학교 내신에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증감표를 이용하여 그리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증감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습은 해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증감표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은 증감표를 작성하지 않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찾아내시면 돼요, 사실. 자, 여기서 증감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증감표가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아야 되겠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과생이어서 증감표를 나중에 이제 이과 미적분에서는 4줄짜리 증감표를 만들게 될 건데, 지금 수투 단계에서는 사실상 3줄짜리 증감표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3줄짜리 증감표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가 f'x고요. 여기가 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칸을 하나씩 띄워두고 간격을 벌려서 f'x가 0이 되는 요 x들을 요 x자리, x의 오른쪽에다가 한 칸 띄우고 작은 거부터 또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거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f'x가 0이 되는 x들이었죠. 그럼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부호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부호가 어떻게 되나요? f'x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2에서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는 좌표가 어떻게 돼요?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되죠, 양수가. 그래서 여기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평간표에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사이에서 이제 부호가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f'x가 양수이기 때문에 fx는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겠네. 증가 감소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가하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맨 밑에 있는 건 fx죠. 그래서 f0와 f-2를 계산을 하는 거야. f-2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죠?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값이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이죠.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함수는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4를 가지는 거고 x 이꼴 0에서 극소값 0를 가지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3차 함수인데 어떻게 된다? 차수가 1 커질 때마다 그래프는 왼쪽에서 꺾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3차 함수는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구나.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0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0에서 0 이렇게 지나가고, 자, 이걸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 하면, 자, 0에서 극소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이 얼마라고요? 4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점을 지나가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는 극대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얘를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잡고 여기선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선 이렇게 내려주면 이게 이제 저 fx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라는 함수의 3차 함수의 이제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예제 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예제 1번의 가로 1번 함수 fx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x 이꼴 2에서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 조사하라고 했죠. 그럼 f'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조사하라는 거네. 맞죠? f'2가 0보다 크면 증가 상태, f'2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상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f'x를 계산을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양수의 음수예요. f'E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증가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gx가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래서 g'x를 역시 찾아보면 3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에 x제곱 플러스 6x가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크면 증가하니까. 그다음에 이거 그 부동식에 이제 x에다가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크다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0보다 크면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 녀석이 0보다 작으면 감소하겠죠. 역시 얘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즉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0이라는 좌표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었네. 그럼 당연히 그 점에서 극점이죠. 근데 그 점이 결국 f'x가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거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자, 예제 2번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한다라고 했죠. 증가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얘가 f'x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나요? 아니면 크거나 같아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실수에서 크거나 같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자, 모든 실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이제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0이 되는 지점이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관찰하면 되는데 3차 함수죠, 저거. 3차 함수는 일단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긴 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점이 하나로 가까워지다가 하나로 겹쳐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단 한 점에서 f'이 0이 될 수 있는데 전체를 보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생각해야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고 거꾸로 뒤집으면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증가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것만 생각을 해도.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이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3 사이가 a의 범위가 되겠죠.
자, 예제 3번. fx 이퀄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의 극대값이 16일 때, 극대값이 16이라고 그랬어요. 상수 a의 값과 극소값을 각각 구하라 그랬네. 극값 어떻게 구한다고? f'x를 구해서 이퀄 제로가 되는 x값을 제일 먼저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자, 요거는 밑에 풀이를 잠깐 보시면 상세 풀이 이렇게 돼 있네요. fx가 이렇게 있고요. 걔를 이제 이렇게 미분을 했어요.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됐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0이 되죠. f'x가. 자, 그런 x를 제일 먼저 찾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증간표 이렇게 세 줄짜리 증간표를 그리고 f'x0, f'x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서 부호 판단하라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증가, 감소, 증가죠. 그래서 극대, 극소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극대 값이 16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16이죠. 그래서 A가 14 이렇게 되겠죠. 14 집어넣으니까 극소 값은 12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예제 4번.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0을 가지고 x 이퀄 1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라고 했네요. 근데 상수 a, b, c의 값과 극소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일단 극값을 가지니까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극값을 가지고 여기에서 극소를 가진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f'x 이퀄 0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정보가 숨어져 있는 게 f 마이너스 1이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이게 두 개가 지금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할 것이 주어진 조건을 해당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이제 주어진 조건을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식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구할 것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지는데 극소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f1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정계수 a, b, c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야 되죠. 그런데 당연히 f1 함수값을 구하려면 미정계수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순서는 얘부터 제일 먼저 찾고 그다음에 이제 f1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사용해 보면 f'x가 3x 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이꼴 제로의 근이 뿔마 1이기 때문에 이게 3, 2차원 계수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따라서 a가 얼마? 0 이렇게 돼야 되고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f-1이 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f-1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걔를 적용을 해보면 f-1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a가 근데 0이에요. b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c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조건들을 이용해서 A하고 B하고 C를 몽땅 다 찾았죠. 그래서 이제 찾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F1은 이제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겠죠. 알겠죠? 이런 자,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제 5번 극값을 가질 조건. 자, 첫 번째 함수 fx가 저렇게 생긴 건데 극값을 가진대요. 자, 그런데 함수 fx가 극값을 가지면 여기 지금 밑에 여기 박스 쳐놓은 거 있죠. 2차 방정식 f'x 이꼴 제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자, fx가 3차 함수라면 f'x는 2차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즉 이렇게 쓰면 이제 극점을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f'x 이꼴 0인 요런 x를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2차식인데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케이스를 1번 케이스, 중근을 2번 케이스, 서로 다른 허근을 3번 케이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보세요. 이 3차 함수 요 녀석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이라고 일단 하면 귀찮으니까 여기 f'x를 그냥 2차 함수이기 때문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지금 0인데 자, 첫 번째 케이스가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요 f'x가 2차 함계수가 a라면 x-알파, x-베타 이런 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판별식이 0이 되는 케이스죠. 중근이니까. 그러면 f'x가 a의 x-알파의 제곱 이런 꼴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별식이 0보다 작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f'x가 어떤 형태가 돼요? 절대부등식 형태가 돼버리죠. 그 2차 함계수인 f'x의 2차 함계수인 요 a가 양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큰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죠. 그러면 좌우에서 부호가 안 변하겠죠. 그렇죠?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극점이 없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f'x가 0이 되는 지점이 딱 x 이퀄 알파라고 한 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알파보다 작은 걸 집어넣거나 큰 걸 집어넣거나 이 녀석의 부호가 안 변해. 근데 좌우에서 부호가 변해야 극점이었죠. 그래서 이 녀석도 극점이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놈과 요놈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f'x가 0이 되는 지점이 딱 하나 존재하는 거고 얘는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아예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생겨서 부호가 뿔, 마, 뿔 이렇게 변하죠. 좌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극점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극점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3차 함수는 어떤 3차 함수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든 3차 함수는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극점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거나. 그러니까 3차 함수인데 극대점만 딸랑 하나 존재하는 그런 3차 함수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극점이 존재하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극점, 극대 하나, 극소 하나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의 경우 극점이 아예 없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을 잠깐 보면 요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계속 양수 상태라고 가정해 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인 한 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접선처럼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접선 그러니까 관통하고 있는데 사실상 접선 같은 느낌이죠. 왜냐하면 미분계수가 0인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미분계수가 0인 놈이 딸랑 한 점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가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거가 이런 점마저 이제 사라진 거죠.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는 크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요거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음수면 위아래가 다 바뀌는 형태가 되겠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죠. 이제 그놈이 0이 되는 거에 이제 실근의 개수, 즉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극점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예 극점이 없는 형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3차 함수는 그러면 결국 극대와 극소가 몽땅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예 극점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극점 두 개가 다 존재하니까 얘는 증가감소 이렇게 다 있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어때요? 이 녀석은 오로지 증가만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양수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음수면 약간 말들이 변하겠지만 어쨌든 성질은 비슷해요. 얘는 이제 얘를 표현하는 게 fx가 3차일 때 자, fx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말로 무슨 말을 또 할 수가 있을까요?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 속에서는 이제 뭐 극점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3차 함수 fx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결국은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3번 극점이 없다 라는 말. 그죠? 야,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얘가 나오든 아니면 극점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든 다 같은 말로 취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셋 중에 뭐 하나라도 등장을 한다면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2차 함수일 테니까 얘든 등장하면 얘가 이제 떠올라줘야 돼. 자, 그러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라면 2번과 3번과 요 최종 결론식은 똑같아요. 증가, 요 단어가 감소로 바뀔 뿐이에요. 알겠죠? 자, 다시 예제 5번으로 돌아가서요. 예제 5번의 가로 1번.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 그 값을 가진다 그랬죠. 그러면 그 값을 가지니까 좀 전에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3차 함수는 그 값을 달랑 하나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극값, 극대 하나, 극소 하나를 가져야 되고 아예 그 값이 없거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값을 가지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극값을 가지니까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a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그 a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사실상 이제 이 수투라고 하는 과목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 개형을 이제 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3차 함수, 4차 함수, 뭐 이런 거, 증가감소 이런 걸 이제 다 비교를 하면서, 알겠죠? 자, 요거는 잠깐 이제 쉬었다가 다음 파일에서 만납시다.